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의 이유종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과정이 또 시작됩니다.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과정이죠.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 공법을 하게 될 텐데요. 올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열심히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4회 때 제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합격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저 밴드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공법 이유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쪽에 어려운 것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오늘 첫 수업이니까요. 자, 공법 간단하게 우리 공법의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인지 여러분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를 가는 법이에요. 왜? 공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는 이 법이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이 있겠죠. 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6개 법률을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으로 해서 40문제가 출제되죠. 자, 6개 법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은 전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해서 이용도 하라. 이게 이제 법인데 시험에서 12문제가 출제돼요. 많이 출제돼요. 적게 출제돼요. 상당히 많이 출제되죠. 국토계획법은 이제 앞으로 줄여서 국토계획법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 국토계획법은 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법이겠죠. 항상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 전 국토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럼 전 국토 중에서 우리 주변에 신도시도 만들고 하잖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도시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시행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도시개발법. 자, 이 부분은 6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그러면 개발이라는 것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죠. 단지 신가지만은 우리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고, 정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비라는 말은 있는 거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국토 중에 도시가 이미 형성돼 있는데 그 자기에 건물이 막 들어서 있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 노후불량하면 우리 주변에 다시 개발하는 것, 그걸 재개발이라고 그러죠. 재개발, 기반설도 확충하고 건물도 새로 짓는 재개발도 있을 것이고 또 건물만 다시 짓는 것, 이걸 재건축이라고 하죠. 이런 사업들 다 통칭해서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요. 이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자, 그게 정비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이것도 우리 시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축물이죠. 그럼 이런 땅에다가 개발이 되든 정비가 되든 건물이 올라가고 또 개발지역, 정비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땅 사서 건물 지을 때 뭐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냥 지으면 안 되잖아요. 허가받아 지어라. 그래서 건축에 대한 일반 규제를 가하고 있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자, 건축법은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건축물 중에 제일 중요한 건축물이 뭐겠어요? 제일 건축물이 주택이겠죠? 근데 주택도 여러분 땅 사서 주택 지을 때는 그냥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아 지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택을 건설하는데 우린 단독주택은 호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만약에 30호 이상 주택을 지어야겠다. 이 주택 단지에다가 여기에다가 30호 이상 주택을 지어야겠다. 단독주택, 우리 타운하우스 있잖아요. 30호 이상 주택을 지어야겠다거나 또는 현대가 여기에 땅 사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겠다. 자, 공동주택은 세대라는 개념을 쓰죠. 30대 이상 주택을 지을 때는 이 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30호 3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항상 주택법 할 때 주택은 30호 3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런 주택의 건설과 공급과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 자, 그 법이 주택법인데 여기도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국도 토지 중에서 농지도 중요한 중개 대상이고요. 자, 농지법은 우리 시험에 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6개 법률에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법 어떻게 공부할까? 여러분, 부동산 공법이 어렵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 어렵다고 하는 게 뭐냐면 양이 겁나 많아요.
자, 올해 33회 시험에서도요, 올해 33회 시험에서도 공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법. 이게 왜 양이 이렇게 많은 데서 출제가 막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범위에서 나와야 되는데 막 엉뚱한 데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올해 시험 보셨던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법은 정말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법 6개 법률을 어떻게 공부를 할까? 자, 일단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중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공법은 60점이 100점이다 생각하세요. 60점. 이렇게 양이 많은데 이걸 우리 다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반복 정리하세요. 좀 스마트하게 넓히지 마시고 좁혀서 어차피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게 공법은 자기 점수만 맞겠다. 내가 열심히 해서 공법을 정리해서 다른 것도 좀 보태주고 뭐 이러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공법은 6점만 맞으면 다 잘 맞은 겁니다. 자, 그러면 60점 맞을 때 어떻게 맞을까? 중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세요. 중요 부분만. 자, 집중적으로. 그러면 중요 부분. 제가 이 두 개 흰 글씨고 노란 글씨죠? 자, 그 부분은 국토계획법 그리고 도시개발법. 자, 이 국토계획법은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30번 출제되잖아요. 근데 실제 공부하실 때는 양이 많겠죠. 12문제니까 얼마나 법조항이 많겠습니까? 12문제다 보니까 내용도 많고, 또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이거 법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어려울 수 있지만 요것은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 국토계획법은 어렵게 공부를 했지만 점수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정비법인데 왜 너무 노란 글씨, 여기는 흰 글씨일까? 자, 둘 다 6문제 출제되는데요. 6문제 출제되는데 도시개발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땅 사가지고, 시행자가 땅 사가지고 막 분양하고 뭐 새로 건물 짓고 하니까 개발 사업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긴 하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도시개발법은. 그러니까 6문제 중에서 충분히 5개 노력만 하면요. 5개는 맞을 수 있거든요. 맞을 수 있으니까 요걸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있는 건물 드러내고 새로 짓는데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도 있고 권리관계 상당히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비법은 양도 겁나 많고요. 실제 시험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나옵니다. 공부를 하셔도 여기가 여러분 한 만큼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비법은 아예 처음부터 안 보시거나, 근데 처음부터 안 본다 그러면 너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수업은 들으시되, 정비법은 큰 비중을 두지 마세요. 자, 큰 비중 두지 마시고, 이 정비법은, 우리 천천히 하시거나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좀 볼까? 뭐 이럴 때는 살짝 한번 건드려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자, 건축법, 주택법은 7문제씩 나오는데요. 자,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쉽게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좀 투자를 하시면 여기는 4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4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올해도 역대급이어도 제가 시험 분석을 쭉 해보니까 공부를 했으면 4문제 정도는 맞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도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한 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국토계획법 12문제 중에 여러분이 충실히 따라오시면 10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법도 6문제 중에 5개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합치면 15개, 그리고 여기에 19개, 23개잖아요. 자, 60점, 제가 공법 몇 점 맞으시라고 했어요. 60점 맞으시면 돼요. 60점만 더 이상 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실제 올해 합격하신 분들도 다 55점, 50점에서 60점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대부분 다 합격했습니다. 그 역대급이라는 이 올해 시험에서도 이렇게 요 정도 점수를 맞으면 다들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4개 법만 죽어라고 우리는 일단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농지법은 2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2문제니까 지금은 뭐 아예 신경도 쓰지 마시고 나중에 갈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출 지문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물론 통합 과정에서는 수업은 다 할 겁니다. 하는데 그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들어만 주시고 나중에 2문제 중에 하나만 맞겠다 생각하시고 이것도 욕심 내지 마시고 버리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4개 위주만 정리를 잘 하시면 우리 꿈의 점수 60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법의 기초 다지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뭐 국토계획 및 유람 법률 이런 것도 쭉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은 행정법의 일부다 보니까 행정법적인 이론이 약간 여러분이 숙지가 돼야 공법 공부하시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그리고 행정계획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행정조직. 자, 행정조직.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행정청 하거든요. 자, 행정청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행정기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행정청을 다른 말로 뭘 한다고요? 행정기관. 자, 그러면 행정청은 어디를 행정청이라고 합니까? 그랬을 때 국가지자체를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국가도 지자체도 다 행정기관. 그러면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지방행정기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행정청은 국가와 지자체를 말한다. 지자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해요. 주민투표에 선출되는 장, 임명되는 장이 아니라 선출장을 우리는 자치단체 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 공법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행정조직의 제일 대빵은 누구예요? 자, 여기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그죠? 대통령. 제일 대빵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자, 대령이 아니라 대통령. 자, 대통령이 제일 대빵이죠. 그 대통령 밑에 누가 있습니까? 총리 있죠, 총리. 근데 총리 있고 밑에 장관 있잖아요. 장관. 그런데요. 대통령이나 총리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통합하고 조정하고 하는 사람이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부동산 공법에서는 대통령, 총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라는 것은 이 장관을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래요. 자, 행정청은 행정기관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부른다고요? 장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할 때는 부동산에서 국가라고 할 때는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장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장관은 국방부 장관도 있고 각 부의 제일 대빵들이 있잖아요. 실무를 한 사람이니까. 국방부 장관도 있고 교육부 장관도 있고 이런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그런데 부동산에서 그러면 부동산의 주무부서의 장관은 누구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으로는 줄여서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국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국장. 자, 누구를 줄여서 국장을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이라고 해요. 공법 잘하려면 줄임말을 잘 알아야 돼요. 국토교통. 물론 시험에는 국장 이렇게 안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수업할 때 이 지문 기니까 줄여서 이제 국장 부를 테니까요. 이 국장이 누군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수업할 때 국장 그러는데 우체국장인지 편집국장인지 또 행정조직에서 실제 이 국장인지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안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이야기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장이란 장관인데 부동산에서는 그 중앙행정기관장이 국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 바랍니다. 행정조직은 상하관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앙정부 밑에 이제 지방정부, 지방행정기관이 있잖아요. 자, 여기를 지자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죠. 시도지사를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역자치단체장에는 시도지사가 있다. 그리고 또 기초자치단체장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없이 시도지사, 시도지사 할 것이고 또 수업 시간에 수없이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시도지사 하는데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하는데 나중에 물어봐요. 선생님, 요 시도지사 할 때 요 시장하고 시장군수구청장 할 때 이 시장이 같아요? 틀려요? 이거 물어본다니까요. 그리고 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물어보면 제 가슴이 얼마나 시리겠어요. 지금 처음 할 때 물어보면 상관이 없는데. 그죠? 여러분, 같을까? 틀릴까?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서울시장하고 저기는 서울시장하고 경기도 이 하남시장하고 같아요? 틀려요? 급이 다르잖아요. 서울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고 경기도 하남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이야기예요. 도안의 시장군수 있잖아요. 도안의 시장이 이 사람이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없이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시도지사를 누구를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할까? 자, 시도지사를 보겠습니다. 시도지사란
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앞으로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부릅니다. 자, 누구를 예, 시도지사라고 부른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까요? 특별시. 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있는 서울특별시를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에는 인구가 1000만이 되는 시잖아요. 1000만이 되는데, 이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특별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100만 이상이 돼야 광역시가 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책은 인구 대비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자, 인구가 많은 왕이에요. 자, 인구 100만 이상인 예시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광역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6개 광역시장이 있어요. 6개 광역시장. 어딜 이야기합니까? 6개는 한번 볼까요? 인천광역시장, 그죠? 인천광역시장. 또 대전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그리고 경상도에 3개 있죠. 부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자, 이 광역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우리 지방선거 했잖아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시장 있고요. 자, 도는 몇 개 도가 있어요? 네, 8개 도가 있죠. 8도. 우리 예전에는 예, 요즘 그런가요? 예전에 저희 군대에 있을 때는 하루 일과 딱 끝나면 식당 갈 때 뭐 보람찬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그러면서 예, 이제 팔도 사나이 노래 부르면서 갔거든요. 자, 그러면 8개 도가 있습니다. 8개 도가 어디 있어요?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충청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래서 8개 팔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 도의 장을 도지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특별자치시. 자,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특별자치시라고 그래요? 세종 특별자치시죠. 충청도 세종시 아닙니다. 세종은 예, 세종시를 뭐라고 불러요?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줄여서 행복도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정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로서 충청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게 아니라 정부 직할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예, 하나의 자치권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하나 세종시라는 예, 이 특별자치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세종시장도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광역자치단체장. 그러면 이 법의 관계가 수평이면 도도 예, 동급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하고 세종시장의 예, 급수가 똑같아요.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랬더니 또 예, 뭐 울릉도, 독도 그러면 안 돼요. 특별자치도는 어딜 이야기해요? 제주 특별자치도. 그죠? 제주도 뭐 인구 대비 100만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 제주도도 예, 특별자치도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우리는 시도지사라고 한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자, 특도를 여기를 이제 앞으로 줄여서 여기를 특자 이렇게 부를 거고요. 네, 특별자치도를 특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여기를 우리는 시도지사라고 부릅니다. 수업 시간에 시도지사 그러면 누구를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지 아셔야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자, 특도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 우리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은 총 몇 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2명에다 10명에다 16명.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장 모이세요. 그러면 17명의 시도지사가 이렇게 중앙정부로 가더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 인구가 1000만이 되는 서울특별시에는 자, 뭐가 있습니까? 주민투표에 선출되는 자치구가 있잖아요. 자치구. 자치라는 것은 서울시장이 임명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투표에 선출되는 시장. 서울시장도 선출했고 밑에 있는 강남구청장도 그리고 또 서초구청장도 선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에는 예, 몇 개 자치구가 있냐면 투표에 선출되는 자치구청장이 25개 자치구청장이 있어요. 이 사람을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 주민투표에 선출됐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야 기초자치단체장 뭐요? 그러면 25개 자치구청장들이 서울시청으로 딱 집합을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를 자치구. 그런데요, 우리 서울에는 자치구는 있잖아요. 강남, 서초, 관악 뭐 이런 구가 있는데 서울에 군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에는 군이 없더라. 서울에는 군이 없습니다. 서울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명칭이 제일 먼저 나오면 광역자치단체장이고 두 번째 나오면 기초자치단체장이고 세 번째부터는 예, 그때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임명시장, 임명이지, 예, 투표에 선출되는 게 아니거든. 첫 번째 광역, 두 번째 기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에는 구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광역시. 자, 우리 인천광역시 한번 볼까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는 주민투표 선출되는 예, 자치구청장이 있죠. 그래서 인천광역시 연수구도 있고, 뭐 서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인수군. 그런데 광역시에는 군이 있어요, 없어요? 광역시에 군이? 광역시 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역시 군. 인천에는 광역시 군이 2개나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연수구도 있지만 인천광역시 강화군도 있고 옹진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광역시 안에 군이 있는 데가 4개가 있어요. 인천광역시에는 2개 군이 있고, 그리고 부산광역시에는 기장군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구광역시에는 달성군이 있잖아요. 그리고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광역시에는 예, 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개, 부산광역시 하나, 대구광역시 하나, 울산광역시 하나. 총 광역시 안에 군이 5개 군이 있어요. 그런데 예, 대전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는 군이 없어요. 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는 구도 있고 또 주민투표에 선출되는 자치군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도입니다. 자, 도. 우리 경기도 가볼까요? 경기도. 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도 있고, 주민투표에 선출되는 시장도 있고, 군수도 있잖아요. 시군이 있습니다. 도 안에는 시군이 있더라. 시군이.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도 안에 시가 있긴 있는데,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장을 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도시 시장이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이 특별시랑 광역시도 다 인구가 50만 이상이죠. 이게 1000만이고 100만 넘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시장들을 대도시 시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도시 시장이라는 것은 도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장을 대도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는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많이 있죠. 경기도 성남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용인시도 있고 고양시도 있고 맞죠. 근데 50만 이상인 시인데 이 사람들도 인구가 50만 이상이지 직함은 예,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예, 이 대도시장이 있는데 다만 기초자치단체장이지만 인구 50만 이상이니까 예, 일정한 행정 권한을 일반 시장보다는 더 많이 줘요. 예, 인구가 50만 이상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행정 권한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러면 도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도시다. 그러면 대도시에는 인구 50만 이상이니까 여기도 구를 둡니다. 자, 수원에는 뭐 팔달구, 영통구 있잖아요. 근데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행정명칭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광역자치단체장. 두 번째 나오면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면 팔달구청장은 여기는 수원시장이 행정편의로서 임명해주는 구청장이지 주민투표를 선출되는 구청장이 아니에요. 즉 대도시 안에 있는 구청장은 예, 자치구가 아니에요. 임명해주는 임명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임명해주는 임명구청장은 공법에서는 절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구가 있긴 있는데 여기는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 나눠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예, 두 번째 대도시에는 도 안에는 시군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고 시와 군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기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른다.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을 광역자치단체. 그런데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종시에는 이런 특별시 광역처럼 자치구나 군이 없습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 중심의 기능을 갖도록 자치권을 인정해 준 것이니까 여기는 자치구군이 없어요. 즉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주도에는 군이 있어요, 없어요? 제주도에는 군이 없습니다. 군이 없어요. 그러면 제주도에는 시가 있나요? 시 있죠. 자, 무슨 시?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죠. 근데 이 제주시나 서귀포시도요. 제주도의사가 임명해주는 시장이지 투표에 선출되는 예, 시장이 아니에요. 투표에 선출된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 경기도 성남시장이라든지 하남시장이라든지 성남시장이 하남시장이는 예, 투표에 선출되는 예, 시장인데 이 사람들은 행정시장이 임명해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치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제주도에는 시가 있긴 있지만 주민투표에 선출되는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없더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네. 이 사람은 예, 광역자치단체장이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 할 때 시도의사 할 때도 이 사람들은 끼고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도 이 사람들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종시장과 제주도의사는 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요 개념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있는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리 공법에서 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자, 우리 볼 때 우리 공법은 누구냐? 이것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러거든요. 누가 행정 권한을 갖느냐? 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시대니까 대부분의 행정 권한은 누가 갖냐면 시도의사가 가져요. 시도의사가. 그래서 예, 시도지사는 어떤 정책을 승인하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이게 이제 행정 권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시도의사죠. 그러다 보니까 시도의사가 이런 행정 권한을 갖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의사가 이런 행정 권한을 갖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앙정부가 존재하니까 때로는 국가계획과 관련됐거나 그럴 때는 여기서도 어떤 승인하고 결정하고 하는 위치 나온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승인을 하고 결정하고 구역 지정하고 하는 것들은 요 위에서 많이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원칙적인 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중에 암기할 부분이 있으면 일적인 부분들을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예,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우리에게 인허가해주고 인가해주고 허가해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예, 이게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권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도의사가 우리한테 막 인허가해주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에게 인허가.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 질 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허가권자 누굽니까?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 이렇게 외우거든요. 네, 그런 틀로 이해를 딱 해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조직 상하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딱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 것은 관할구역을 배울 거예요. 관할구역. 자, 관할구역이란 어딜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특별시가 하나의 관할구역이에요. 그 안에는 여기 막 자치구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예, 관할구역이 아닙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구역이 아니고 그리고 광역시도 아까 구군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예, 관할구역이 아니고 광역시가 하나의 관할구역이에요. 그리고 세종시가 관할구역이고 제주도는 제주도가 관할구역. 계획이 수립되는 관할구역. 자, 그런데 도 안에는 도는 겁나 크잖아요. 도 안에는 어디가 관할구역이냐면 시군이 관할구역이에요. 자, 도가 관할구역이 아니라 도는 겁나 크죠? 도는 겁나 커요. 예, 도 안에는 시군이 관할구역이다. 그래서 관할구역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을 관할구역이다. 그리고 시도 그러면 어디를 시도하라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그리고 도를 시도.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을 시도지사.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를 관할구역의 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할구역. 그러면 자, 여기 관할구역에서 서울시가 서울시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이에요. 관할구역. 자, 그리고 광역시가 광역시 도시 관할 대상으로 수립하면 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이라고 그래. 또 시에서도 시 도시계획이라고, 여기까지는 도시계획이라고 그러고, 여기 군에서는 군을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면 군계획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도시계획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군계획이라고. 근데, 예, 계획을 좀 이따 행정계획을 배울 텐데, 여기는 도시계획, 여기는 군계획. 일일이 도시계획, 군계획 부르면 힘드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도시군 계획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은 뭐와 뭐가 결합된 거예요? 도시계획과 군계획을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라고요?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행정조직.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행정조직은 행정청, 시도의사, 관할구역이 있더라. 그죠? 그러면 행정청은, 예,
기관이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국가, 지자체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자체에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장 이상급들은 어떤 정책을 승인하고 결정하고 사업하기 위해서 구역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우리에게 인허가를 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도지사 그러면 여기를 이야기하고 밑에를 시장군수구청장을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관할구역이란 우리가 여기를 시도지사, 시도라고 한다면 여기를 시도라 한다면 관할구역은 도 안에 있는 시군이 관할구역이다. 그래서 특별시, 관시, 특자, 특도, 시군. 도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를 관할구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들 여러분 쉽지만 나중에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잘 주의를 해서 구분을 딱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공부하실 때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행정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계획입니다. 자, 행정 계획은 좀만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예, 그래요.